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원입니다. 오늘은 제 단편 녹색 반지의 노래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부. 지석이는 ROTC 후보생으로서 대학교 3학년을 그렇게 시작했다. ROTC는 반 군인이고 반 학생이었다. 007 가방을 들고 머리는 짧게 깎고 다녀야만 했다. 머리 두상이 그리 이쁘지 않은 지석이는 어색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게 무슨 개고생하는지 몰라 했지만 그래도 시작한 이상 끝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놈의 본전이 뭔지. 1년차의 사물은 마치 눈치 보기 전쟁을 하는 것 같았다. 학교에 오면 선배들 옷기만 보아도 경례를 해야만 했다. 그것도 선배가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도 해야 했다. 만일 안 하다가 걸리면 매주 월요일에 있는 군사학 시간에 얼차려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석이도 다른 동기생들과 똑같이 백양용을 걸을 때 항상 사주 경계를 해야만 했다. 선배들의 얼굴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는 선배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충성! 지석이가 저기 도서관 앞에 걸어가고 있는 선배를 본 것이었다. 지석의 충성 소리에 앞서가던 여학생이 놀라 뒤를 돌아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지석이는 그 여학생의 얼굴을 애써 못 본 척했다. 지석이 눈에는 선배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지석의 경례 소리에 도서관 앞에 있던 선배가 거수 경례를 인사를 받고 얼른 도망가다시피 걸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지석이는 손을 내렸다. 아직 007 가방이 어색하기만 했다. 가방도 절도 있게 들여야 했기에 항상 손가락이 긴장을 하고 있었다. 가방이 흔들리면 또한 안 되기 때문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봄이 와서 봄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석이는 선배 머리를 찾고 있었다. 백양로를 지나 인문관으로 지석이는 올라가고 있었다. 오늘 교양 과목 수업이 인문관에 있기 때문이었다. 중학관 쪽에 또 선배의 뒤통수가 저 멀리 하얗게 보였다. 충성! 인문관이 무너질 만큼 큰 목소리로 경례를 하자 선배는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얼른 도망을 갔다. 후배가 인사하니 인사는 받겠지만 주위의 시선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선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마 지석이는 그러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지 몰랐다. 그리고 모두 다 선배가 시킨 것이지 나는 잘못 없다는 표정을 지석이는 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지석이를 쳐다보며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무슨 대학 내 군인이 있나 라는 불평 어린 몸짓을 하였다. 지석이는 그러한 학생들을 보면 미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가녀린 눈빛을 보냈다. 지석이는 피할 수 없으면 부딪히다 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선배들을 피하기보다는 선배들을 보기 위하여 열심히 사주 경기를 하였다. 또 그렇게 한 주가 가고 월요일이 되었다. 오늘은 군사학 시간이 있는 날. 지석이는 이 월요일이 가장 싫었다. 그것은 군사학 시간만 되면 선배가 또 나타나서 지석이와 동기생들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괴롭히기 때문이었다. 기합 주는 것도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다. 지난주에 도서관 앞에서 선배 보고도 인사 안 하고 도망간 후생 튀어나와! S3 정선배의 말이 떨어지자 동기생들은 모두 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누가 그랬을까 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표정을 짓지만 정선배의 날카로운 눈빛과 환한 얼굴에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과 동기생인 상수가 3824번 김상수 호생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리 높이 외쳐대며 나갔다. 지석이는 알고 있었다. 상수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하는데 상수가 그것을 자처한 것이었다. 상수는 포항에서 올라온 소위 말하는 촌놈이다. 지석이는 경상도 사투리가 강한 그의 말투를 좋아했다. 그건 그의 말투가 재미있고 진실되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지석이랑 상수는 생각하는 코드가 맞아서 과에서 알아주는 절친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살아온 어린 시절이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석이와 상수가 다니는 영문학과에는 잘 사는 아이들이 많았다. 소위 강 아래인 강남 출신의 아이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석이는 강북 출신에다가 집도 가난해서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충당하고 있었다. 상수는 포항 출신에다가 그의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중령으로 애편해서 자영업을 한다고 들었다.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지석이와 상수, 그들은 아마도 가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몰랐다.
ROTC도 지석이가 상수에게 같이 하자고 해서 상수가 같이 한 것이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상수가 딱 그 모양새였다. 상수는 성격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낙천적이었다. 남이 어렵다 그러면 자기 몸 하나 던져서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였다. 또한 자존심은 왜 이렇게 강한지 자기의 어려운 점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였다. 푸시업 50회 실시! 정선배의 고함 소리에 상수는 팔굽혀 펴기를 50회를 실시했다. 하나, 둘, 열. 그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지석이도 그의 동기들도 입에서 침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다들 그가 잘못이 있어서 얼차를 받는다고 생각한 동기들은 하나도 없었다. 상수의 머리에서 땀방울이 송골송골 떨어지면서 상수가 일어섰다. 그리고 상수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정선배는 상수가 돌아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면서 상수가 그래도 동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상수에게 보냈다. 그렇게 월요일에 군사학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 지석이와 그의 동기들은 상수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같이 갔다. 아직 3월이나 1년차들은 베레모를 계속 쓰고 다녀야 했다. 그것도 1년차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자 지석이와 동기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자를 벗기 시작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아니 무언가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그들은 모자를 벗어서 007 가방에 구겨 넣었다. 마치 모든 시름을 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학교 근처의 우리 집이라는 식당에서 그들은 저녁 겸 소주를 마셨다. 그런데 우리 탈모식 언제 한다고 하냐? 지석이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글쎄 작년에는 5월 했다던데. 체육교육학과 동기인 승환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냈다.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척 귀찮은 일이었다. 뭔가 구속을 받는다는 그 자체를 모두 다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빨리 벗고 싶은 1년차들. 그러나 탈모식을 하게 되면 또 한 차례 운동을 가장한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1년차 후보생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있었고 탈모식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바탕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연희대학교 동상으로 모이라는 비상 연락이 오자 지석이와 동기들은 모두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라는 생각으로 캠퍼스 동산에 새벽 4시에 모였다. 어두컴컴한 산원제를 뛰며 구르며 3시간이 흘러서야 탈모식이 끝나고 2년차 선배들은 수고했다고 아침을 사준다고 하였다. 아침에 먹는 해장국이 이렇게 맛있다는 것을 지석이는 생전 처음 느꼈다. 어제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가슴에 묵힌 치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사우나를 끝으로 탈모식이 끝났다. 그렇게 1년차의 고단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지석이와 동기들은 더욱더 동계로 똘똘 뭉쳐졌다. 그 중심에는 상수가 언제나 있었다. 항상 설선수범하고 열심히 하는 상수를 2년차 선배들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몰랐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같이 4학년을 졸업하고 임관할 줄만 알았다.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 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름방학에 있는 문무대 훈련이었다. 남들은 방학이라고 해서 농활을 간다든지 전국 일주를 한다고 하는데 지석이와 그의 동기들은 문무대에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여름은 그렇게 왔고 우리는 문무대 연병장에 또다시 모였다. 제군들 입소를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의 훈련에 모두를 성실히 임해주시고 조국의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문무대장의 인사말이 연병장에 울려 펴지자 동기들의 눈에서는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불길의 의지가 불타올랐다. 지석이와 상수는 같은 네오반을 사용하게 되었다. 여름이라 훈련이 끝난 다음에 네오반은 동기들의 발냄새와 땀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그래도 워낙 훈련이 힘든지라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동기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던 중 지석의 생일이 다가왔다.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지석의 생일이 훈련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다. 자기 생일도 까먹을 만큼 훈련에 열중인 지석이 자기 생일도 기억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똑같이 10시에 일석점호를 취하고 모두들 잠이 들 시간이었다. 상수가 잠이 들려고 하는 지석이를 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어둠을 깨우며 동기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촛불이 켜지면서 초코파이 케이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석아 생일 축하한다.
지석아 축하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지석이 축하해. 상수와 동기들의 생일 축하에 지석이는 그만 너무 감동해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이번 생일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생일일 것이다. 라고 지석이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지막히 흘러나오는 동기들의 생일 축하송으로 그날 밤은 지석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밤으로 기억되었다. 뒹굴고 뛰고 넘고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문무대의 한 달은 어느새 가버렸고 지석이와 상수는 문무대를 나오게 되었다. 가을이 되면서 1년차가 지켜야 할 규정들이 많이 풀렸다. 머리도 좀 자유롭게 깎을 수가 있었고 캠퍼스 내에서 인사도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도 되었다. 네, 오늘 녹색 반지의 노래 2부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